먼저 정용호 대한병원협회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용호입니다. 먼저 저희 병협에서 주최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정견 발표회에 참여해 주신 6분의 후보자분들과 참관해 주시는 병원협회 소속 의료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원협회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오늘의 의협회장 선거 정견 발표회를 통해서 의협과 병협이 기존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후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 및 공동 질의는 제1뽑기 추천 결과에 의한 순서에 따라 정견 발표 8분과 공동 질의에 대한 답변 2분, 총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협회에서 질의한 공동 질의 내용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소통과 단합을 통해 의대 교수, 공직이, 개원이, 전공의 등 전 직역을 아우르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정견 발표 및 공동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배정된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와 공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초청해 주신 우리 병협의 정용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계시는 전국의 코로나 현장에 있는 회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재난의료지원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중환자실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무를 해보니 정말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정말 아주 심합니다. 또한 요새 여러 병원장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병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확진자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규제에 관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게 다 경비고 모든 게 다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규제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병원 경영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우리 의사들이, 의료계가 어디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정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국회나 언론, 시민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 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저희가 2000년 이후에 의학분업 이후에 저희는 투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반복된 투쟁과 시행착오가 현재의 결과가 이룬 겁니다. 투쟁을 하려는 이유는 의료계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더욱더 저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하면 할수록 저희는 분열되었고 또 갈등이 일어났고 또 상처를 입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결국에는 교수분들이 또한 병협이 의협에 떨어져 나가면서 관심도가 낮아졌고 일부의 목소리만 남는 의협이 되었다라는 지금 현재 파평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만 바라봐도 골치가 아프다라는 소리까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리더십이 의협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희망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독단적이고 또 선동적이고 회무 경험 부족이 있고 이런 것으로 미숙이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결국 의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해하고 소통하고 포용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이비인후과 전공의 전임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주대 의대 교수로 10년간 봉직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NIH에서 3년간 또 연구 경력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20년간 개원의로서 같이 의료 현장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모든 직역을 골고루 이해하고 화합하고 단합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투쟁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투쟁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결국에는 모든 직역, 모든 의사들이 하나가 되는 대화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화합이 될 때는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로 강한 최강 의협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강 의협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민에게는 정말로 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가 최고의 신뢰적인 집단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정부에게는 정말 정책 파트너로서 의료 전문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억제하는 법안을 1년 365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 면허에 관한 법도 정말 상식 이하의 법이지만은 저희가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자율적이고 또 윤리성을 담보한 그런 전문가 단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의사들 모두에게 자긍심 또 우리 자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의협이 새로 나가야 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에 저는 이번 의협 선거의 후보로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의견 발표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어떻게 공통 질문에 대한 답안을 진행하나요? 네, 공동질의 답안도 지금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 질의에 대한 것은 병역과 의협이 소통과 단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 직역을 아우르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서로 간의 이해입니다. 그 모든 직역에 대한 현실에 처한 것에 대한 이해, 이러한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 직역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병협은, 각 병원은, 각 교수단체는, 공직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어떠한 환경 내에 있느냐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배원인은 배원이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대답할 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직역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에서도 있어봤고 공직으로서 경험을 해봤고 전공의는 뭐 당연히 전공의 시절이었고 개원이로서도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간에 엄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한 존중이 있을 때 의협과 병협은 보다 더 일보 전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의협과 병협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결국 이러한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은 누구한테만 좋은 것을 주냐면 정부한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의협과 병협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은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부조리한 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서로 힘을 합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파일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세 번째, 결국에는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의협회장과 또 병협회장이 정기적인 모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그 의병정책협의체입니다. 이것이 이젠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정말 활성화해서 가동시켜서 큰 그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바로 미래의 지향적인 의협과 병협과의 관계, 전 직역을 아우르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의사회장을 하면서 시청과 시의회, 시민과 소통도 했고 또한 의협의 신축추진위원회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또한 의정협상단장을 통해서 어떤 협상력도 키웠고 여러 지역에 대한 골고루 이해 또 협조 그리고 이것을 화합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한 의협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의협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정견 발표와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서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 직후 우리 의료계는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저수가정 체계로 희생으로 살아왔던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또한 지난해까지 정부 4대 약법 투쟁 이후에서 총파업 투쟁까지 여러 차례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출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아동병원들의 경영난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 생활을 수십 년 하는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영의 극한 상황을 체험하고 있다는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동병원협회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132개 병원에서 지난 2월부터 적자 금액이 무려 각 병원당 약 5억에서 10억 정도이며 또 지난해 7월부터 환자 감소폭이 더욱 심화돼서 많은 아동병원들이 이제 차입 경영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전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의료 취약 지역의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방역과 진단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들은 날이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차입 경영으로 인해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바로잡아 의료 취약지역 민간병원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 대학병원 교수님 한 분께서 4년 전 80대 고령 환자가 대장 내시경 시행을 중 사망한 일로 법정 구속된 사건이 저희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과 파문을 주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그런 어떤 선의의 수술이라든가 의료행위 과정 중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사가 구속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필수 의료과를 진료하겠습니까? 저는 소속히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하여 의사가 안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3년 이상 맡아와서
지역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요양병원에서 공직위로 6년간 근무함으로써 요양병원, 지역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년에 걸쳐 약 40% 이상에 올라가는 그런 최저임금의 인상, 또한 환자와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각종 설치 비용들의 어마어마한 부담, 또한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들의 환자 수 감소로 인해 많은 중소병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다수 병원들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가중되지 않도록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의 간호차등제 기준을 완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전담의제도 확대와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국가의 지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2월 19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달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모든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20일부터 총력을 다해서 여당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의협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해서 만나기를 꺼려하는 일부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다양한 경로로 노력해서 의원회관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먼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찾아서 만나 뵙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26일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 계류로 의결되었습니다. 저희 의협 관계자들도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3월 중 다시 이러한 계류된 법안이 다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에서는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여서 회원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저 또한 회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 단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힘을 상대하기에는 의협의 힘이 부족합니다. 저는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보건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합니다. 새로 선출된 41대 의협은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향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기획단장을 통해서 80여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여야를 가려 않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도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가협상단장,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협상, 투쟁 그리고 회무 경력을 많이 익혀왔습니다. 제가 1999년 시의사회 총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2년 동안 의료 회무를 이어왔습니다. 6년간의 도의사회장, 3년간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거치면서 현장에 많은 회원들과 만나왔고 소통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이야 임원 여러분과 함께 수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금의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바꾸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의료를 바꿀 힘과 품위가 있는 당당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의협회장을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임기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치는 고향에서 다시 진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이필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함께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동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 대표단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11월 15일 의사연구회 창립으로 시작하여 113년의 역사를 가진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의사중앙회로 개원이뿐만 아니라 공직이, 교수, 군진이 등 의료계 전 직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협의 조직이나 회원이 구성이 개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차기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개원이 많은 단체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개원이, 공직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통합 원탁회의체 구성을 하고 또한 정례 운영함으로써 우리 모든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구성 시에도 각 직역을 고루 발탁하여 특정 직역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료계 양대 축을 이루는 단체인 만큼 수시로 의협과 병원의 입원진이 만나서 함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챙기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하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화합이 대한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이익에 부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제2위원회 상설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내실화를 통해서 전공의 수련 기관 중 각종 술기를 표준화하여 수련 기관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공의 수련 및 의료 분쟁, 진료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발생 시 의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위, 군진위도 공직, 군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인구 고령화를 맞아 은퇴회원들을 위한 의사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하고 은퇴의사 회원 직무 교육 및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저 이필수는 공직위 생활 6년, 그리고 교원이 생활 20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정부가 어떤 현안에 있을 때 도울 건 돕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대한의사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당당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 5번 이동욱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와 공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서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병원협회에 감사를 드리고 병원협회 회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저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도 우리 의사회원들도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사회주의 관치 의료 속에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수가를 통한 생존권의 위기가 닥치고 있고 이런 생존권의 위기를 향후 3년, 5년, 향후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3년 이런 생존권의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수준은 뭐 거의 아주 사회적으로 저하되리라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뭐 택시 운전사 수준으로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회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의사협회에 이제 회장을 하겠다고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의사협회 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뭐 저도 경기도 의사회 회장
3년의 해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을 3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원들을 위한 3년 동안의 회무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향후 3년에 또 어떤 성과를 이룰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의료계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분들이나 병력 관계자분들이 잘 보시고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이 어떤 좋은 또 앞으로의 성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표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이룬 성과들, 그리고 지금 제가 의료계에서 활동하면서 이루어왔던 성과는 저는 대표적으로 CCTV 강제화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와 MBC 100분 토론을 전 국민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CTV의 부당성, 이재명 지사가 은폐되는 사건이 있다. 이런 논리를 쳤을 때 제가 이제 전국에 1년에 200만 건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게 몇 건이냐 이런 논리적인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감시를 통해서 수술하는 의사의 한 70% 이상이 집중도가 감소되고, 그 집중도가 감소되는 것은 온전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정말 침소봉대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신 사회를 조장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사이에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 이후에 복지부나 정치권에서 CCTV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저지되고 있습니다. 강제화가 어떤 병원도 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재명 지사도 이제 정치권에서 달변가로 알려졌지만, 이재명 지사와 100분 토론을 해서 밀리지 않을 의료계 인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와 100분 토론을 해서도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력과 치밀한 어떤 대응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3년 동안 했던 게 CT 환수 사건이 전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한 5, 6천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그 CT 환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연루된 병원 관계자분들이 전부 저에게 찾아와서 나 이제 의사로서 병원 파산하고 의사로서 생활을 접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제가 그 CT 사건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그 수많은 전국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 의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맘모톰 사건도 한 5천억 이상 실비보험사가 환수를 대량으로 하는 사건이 생겼고, 심지어는 대형 병원까지도 다 연루됐었는데, 맘모톰 사건도 제가 논리를 잘 세워서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맘모톰에 연루된 선생님들도 전부 다 나는 의사를 그만하겠다는 호소를 했었는데 병원도 그만하고, 근데 그분들도 지금 다 진료를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3년 동안 그 방어해낸 금액만 해도 수천억이 되고, 그들의 면허정지, CT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전원 다 사기죄로 형사처벌 위기와 면허정지의 위기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그들이 형사처벌받거나 면허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 논리를 해서 전원 무혐의를 이끌어내서 그들이 전원 의사 면허도 정지되지 않고 지금 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업무 정지, 대한민국의 의료계 인사 중에서 저만큼 많은 회원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수백 명을 없애줬습니다. 요실금 사태에 연루된 회원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데 그들과 함께 제가 7년을 투쟁해서 결국에는 단 한 사람도 면허 정지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도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경기도 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만들었고, 우리가 국민들이 급할 때 119 전화를 하듯이
뭐 어떤 분야든 의료 분쟁이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든 생기면 의사회에 연락해서 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그다음에 그 심사평가원하고 유기적인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가 투쟁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경기도에서는 심사평가원이나 공단에 성명서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회원 민원 사례를 가지고 공단, 심평원, 의사회에 상생협의체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모든 민원을 지금 500페이지가 넘는 민원 사례집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회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2017년도에 또 강력한 투쟁을 또 사무총장으로서 조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회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회원들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동안의 회원들을 위한 성과 그리고 회원들을 보호했던 경험이 있어야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력을 가지려면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에 그냥 나는 새심떼기처럼 무관심하다가 내가 필요한 문제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은 다른 문제 관심 없다가 꼭 의사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왔을 때 그들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면을 합니다. 차라리 저는 여당 내에도 실세가 있어야 되고 야당 내에도 실세, 이너서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혀 관계없이 뭐 10만 원씩 후원금이나 내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냥 A4 용지 뭐 가져가서 부탁해봤자 그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한쪽에 밉니다. 그들과 전략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들 속에서 그 오피니언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관계하면서 우리의 이득만 취하겠다 할 때 지금까지 의료계는 여당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고 야당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전혀 지혜롭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의료 정책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더 심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 속에서 함께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함께 이너서클이 되지 않으면 절대 피상적인 관계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작년에 총선기획단 어떤 성과를 이뤘습니까? 총선기획단 그렇게 야심차게 했지만은 저는 크게 성과를 이룬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들과 아픔과 함께하고 정말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므로써 우리의 모든 정책을 그 이너서클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부분을 이어서 하면 병협과 의협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병협은 기관의 모임이고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인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대기업도 노조와 상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정협상도 병협 대표와 제가 의협 대표로 가서 복지부와 같이 협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병협과 의협은 전략적으로 공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병협이니까 나는 의협이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복지부의 전략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병협과 의협은 13만 우리 회원들을 보호해야 될 단체로서 병협과 분명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정부를 상대할 때만은 각계 격파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복지부는 항상 병협한테 각계 격파를 하고 의협한테 각계 격파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분열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지만은 그 속에서 상생적인 면, 그 다음에 전략적인 협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서 우리가 소탐 대실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제가 의협 회장이 되면 저는 경기도에 왔던 공단 본부장이 한 5명 정도 왔고 제가 3년 동안 심평원 지원장이 한 5명 정도 왔지만 모두 다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냈습니다. 저는 병력과도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료 제도를 만드는데 저는 반드시 기여를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10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6번 김동석입니다. 정견 발표에 앞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자격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저의 공약과 평소 소신을 발표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작년 파업투쟁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보면서입니다. 의료계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쟁의 열병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남은 것은 분열과 원망 그리고 짓밟힌 젊은 의사의 꿈만 덩그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의협의 전략과 전술의 부재뿐만 아니라 소통 없는 투쟁으로 인해 의대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총파업으로 국민에게 손실처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왜 총파업을 했는지 홍보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사들은 투쟁이고 협상이고 성공할 수가 없고 의사들의 설 자리는 잃게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성공한 투쟁을 이끈 경험이 있다는 것과 오랜 회무 경험으로 협상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의권 투쟁에는 논리적 접근과 탁월한 끈질긴 협상력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동시에 필요하다면 몸을 사리지 않는 매서운 장애 투쟁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 때 저는 산부인과 회장으로서 수술 전면 거부 준법 투쟁을 이끌며 언더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벌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결국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주홍글씨처럼 되었던 것이 일거에 해결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 자궁내 태아 사망에 대해서 의사를 구속하라는 판결의 부당함에 항의 집회를 주관했고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을 국회의원들께 전달하며 입법을 호소했고 외국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의료사고에 의한 의사 구속을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국회 입법조사체 검토 의견서도 받아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비급여 사전 설명 의무화나 진료 내역 보고의 강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협은 기껏해야 회원들의 반대 서명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었고 저는 모양새만 갖추는 행위로 회원을 기망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의사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1공약으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강력적 의료사고에서 국가 책임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은 뇌성마비나 대만은 산모나 태아 사망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강력적 의료사고, 책임이 없는 사고조차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또 의협의 현재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황골 탈퇴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선진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주체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의료 정책 현안에 있어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가진 가치와 판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수정하여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기구도 만들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의료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과도한 정부 개입을 통해 자율성을 훼손하고 하향 평준화함으로써 저비용, 조효율에 저급한 의료를 찍어내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에는 인색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의 희생만 강조하는 의료 정책에 맞서 두 단체가 힘을 모아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회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대화하고 수도권에 집중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 인력과 장비에 과도한 집중하는 상호 경쟁을 촉발하여 지방 의료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달 체계의 정비 없이 지금과 같이 모든 환자를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환경이 지속하면 의료의 효율성과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미래 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따른 의료 혜택의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 지혜와 힘을 집중하여 지역의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정비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꼭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입니다. 서로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구상하고 세부적인 접근을 이룬다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의료 전달 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양 단체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있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속한 교수가 진료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전문의 수련과 학자로서의 연구에 소홀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서는 전문가이자 학자인 교수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의 의료 정책을 만들기와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의사협회 이들이 활동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함께 일하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관계 설정에 기호 6번 김동석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의료계 회무를 시작하여 서울시 강서구 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 대한개원협회와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두 단체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회무 경험과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대의적 활동에서 막힘없는 행보가 가능한 후보입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이필수 후보님이 노력하셨습니다. 저 역시 정치색이 없는 대한개원협회 회장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사위 국회의원을 만날 걸 요청했고 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선거운동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본청에도 갔었습니다. 여야를 다 어우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회장 자신의 정치적 편향으로 최대집 회장을 사례를 봤을 때도 저는 의협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13만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야의 국회의원이나 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의협회장이 직접 정치적으로 편향으로 인해서 협상 파트너가 되지 않거나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앞날이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협은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는 의사의 귀환입니다.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기호 6번 김동석이 해내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의료법의 근간 단체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제공과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런 두 단체가 상생하며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더 주도적으로 역할 수행을 담당할 거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의료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소속된 단체와 회원의 이익에 매몰하여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력한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뿌리가 같은 의사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대응해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저는 병역과 의협이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여 의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직역에서 필요한 현안에 대해 의협이 해결해야 합니다. 교수, 봉직의사에게 필요한 거, 전공의에 필요한 거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협회가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이 모든 해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더구나 개원이 대표를 단체로 보이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이 된다면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바로 개혁하겠습니다. 각 직역의 현안은 각 직역으로 모두 위임하겠습니다. 의협의 힘을 빼겠습니다. 의협은 국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나설 수는 있지만 직역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의협과 병역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단체의 위상을 세우도록 기호 6번 김동석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유태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에 계시는 의사회원 여러분, 오늘 또 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경영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유태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저희 대한의사협회 중앙단체가 제 역할을 못함에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에 계시는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개원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교수님, 또 중소형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봉직의 선생님들, 또 각 지역에서 규모에 따라서 병원을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선생님들, 모두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회원들만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 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저희 캠프에서 10대 공약과 37개의 세부 공약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가 10대 공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변신이 필요합니다.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닥터 신용 협동조합 설립, 의협 공제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의사들을 위해서 앞으로 의사연금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의협의 대외 정치와 홍보 역량의 강화입니다. 의협이
중앙과 지역 정치참여위원회를 설립해서 정치 네트워크와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KMA TV를 활성화하고 대한의사협회 세정분소를 격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회원과의 소통,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을 때 회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시스템을 설치하고 회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다 하더라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청년 쿼터제, 청년위원회,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사가 돼서 활동을 했을 때 35살부터 50세까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활동량 대비 대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량 대비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에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청년 쿼터제를 도입하고 의협의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대의원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세대별, 활동량별 쿼터제 발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대한의사협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을 결정해야 됩니다. 2021년도 대한의사협회가 13만 회원의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어떤 공통분모의 아젠다를 선정하고 그것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은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추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는 청년위원회의 위원도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해물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약은 책임 부회장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의원회에서 선출직 부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회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스템 해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 부회장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책임 부회장, 그다음 일하는 임원의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중심으로 일상적인 회무에 대한 것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과 영역과 한의과 영역에 대한 굉장히 소모적이고 보험 수가도 굉장히 이번에 급여가 인정되는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특위 위원장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레벨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코로나 피해 보상 구성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코로나 피해 보상 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회원님들의 코로나 피해 상황 신고를 받고 이를 집약해서 대정부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회원들이 안심하고 병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료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정책연구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내에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건보 비율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추가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약으로서는 고효율 의협으로의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회무를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의학정보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최근에 의협에서 면허관리원을 외청으로 두겠다는 안을 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정성을 시비로 해서 그러한 면허관리원이 외청으로 두게 되면 50%는 의사가 위원회로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50%는 정부, 시민단체, 또 다른 법조계 이런 데서 추천한 분들이 50%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율적 기능을 가지고 의사 면허를 저희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이 아닌 타인들에 의해서 저희 면허가 조정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또 다르게 양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공약은 수가 규제, 그다음 건정심 제도 개선 특위의 구성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지만 저수가 개선책, 그다음 부당 규제에 대한 철폐, 불합리한 건정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 10대 공약에 대한 27가지 세부 공약 실천에 대한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국회 입법과 정부와 언론을 상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시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의학을 미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유태욱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그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함으로 인해 갖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같이 힘을 단결시켜서 저희들한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네 분의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또한 다 포용하고 함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공통질의에 대해서 좀 더 수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나 그 회원들은 의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스탠스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13만 의사회원은 어느 소속에 속해 있든 간에 의사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한의사협회가 그러한 중앙단체의 위상의 역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병원협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로 돼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최고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에 참여해서 회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칼슨 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로서 최초로 MBA를 했고 의료보건행정, 의료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의 전략기획실에서 경영의사로서 삼성의료원의 초기, 중기,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대문구 의사회 회장,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 대한가정의학회 학회회장,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런 20여 년 동안에
실무 해물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론을 바탕으로 또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과 경제, 보건관리, 거시적 의료를 다룰 수 있는 이론과 그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여러 후보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말로는 다 협력하고 소통하고 좋은 구조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논문을 쓰고 실제로 박사과정 정도의 공부를 깊게 하고 실제로 그러한 실행력을 서울 삼성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전략기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 경험도 갖추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론과 실무가 겸비되고 또 의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밑에서부터 위까지 10여 년 이상, 저는 20년 이상을 회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준비된 후보로서 노력하고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30대부터 준비하고 노력한 후보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4년도에 의협회장 보궐선거 38대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의료계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고 의료계의 지도자로서 일을 맡겨주신다면 모든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회원님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유태욱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1번 임현택입니다. 제가 저 앞에 있었던 그 방송사 인터뷰가 늦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접속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과 임원, 회원 여러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1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의협의 전문가 단체로서의 대접은 변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약분업 전까지는 진료하던 환자가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보편적인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정치인들과 약사회가 야합해서 억지로 강행한 의약분업 투쟁에서 의사들이 패배한 뒤로는 의사들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고 언론으로부터도 너무 쉽게 매도당하고 정치인들로부터는 의사를 매도할수록 표가 된다고 인식하는 전문가가 하나도 존경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사면허 관련 악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협은 개원이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병협은 마치 의협과는 전혀 동떨어진 조직이라고 또 인식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원이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의협에 종사한다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데서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개원이 병원 봉직이 전공의가 아니라 우리는 의사라는 소속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인 의료 현실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고 단순히 우리 안에서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미래의 큰 그림을 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야 정치인들이나 다른 직역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직역이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야 될 것 같고, 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생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원이 중소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환자가 무르르듯 이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내에서 보다 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개원의와 병원 봉직이, 전공의, 병원 경영자들이 만족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여러 생산적인 모임이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의협회장이 된다면 각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별 공동 질의 내용,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소통과 단합을 통해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전 직역을 아우르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죠. 네, 농담입니다. 우선 의사들 모임이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지역, 직역, 과별 모임에 나가봤는데 일단 의사들 모임은 조금 재미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선배님들은 일단 젊은 의사들이 하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어놓고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 지갑은 열어서 젊은 의사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한정된 파이에서 1차, 2차, 3차 병원이 무한 경쟁하고 꽉끼리 서로 아웅다웅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파이 자체를 키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발 독재 시대에 질 낮은 구내식당밥이 아니라 선진국 국민에 맞는 호텔 음식을 의사들이 대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벤츠가 독일 본토보다도 많이 팔리는 아주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었으니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후보자별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시간 동안 특별히 보충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1분간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희망하시지 않으신 분은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박홍준 후보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우리 의료계는 커다란 격동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간에 의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병협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내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1차 진료 담당하고 있는 개원과 마찬가지고요. 의료계의 가장 전달책의 허리에 있는 중소병원들 요즘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또 연구 교육 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3차 진료 기관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산적하고 민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의협과 병협 사이에는. 이것은 절대로 의협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병협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협과 병협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해서 레드오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루오션, 미래를 향한 의료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 지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경험해본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리더십을 새로 뽑는 중요한 이번 의협 선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토론회를 열어주신 우리 병협 모든 관계자분들 또 이 지금 줌 미팅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그 리더분들의 어떤 소중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박홍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필수 후보자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이필수입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와 야 사이에 이렇게 소통을 충분히 하여서 회원들이 악법에 시달리지 않고 또한 각종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생존에 관한 그런 힘 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협과 병협에 종사하는 우리 병원인 분들 모두가 소통을 해서 정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안심하고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병역과 의협이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말 더욱더 한 단계 격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필수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동욱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여기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회원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항상 저희들은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할 때 회장 선거 하기 전에는 전부 다 뭐 하늘의 달이라도 따줄 듯한 그런 후보들을 항상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는 거의 의료계가 참 불행하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의료계는 지도자 복이 이렇게 없느냐 하는 그런 3년 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성과물을 내왔고 어떤 실행력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논리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력과도 파이도 키우고 상생을 하고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경기도 의사회에서도 상생협의체를 가동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 병력과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가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그런 성과물을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석 후보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운동을 한다고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보고 또 의원도 다녀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특히 병원이 크면 클수록 직원들에게 급여 주기도 힘들다고 이런 지금 코로나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정책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소신 진료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저희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수가 인상을 하겠다. 결국 상대 가치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부하고 또 국민에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보험 재정으로는 질 좋은 진료나 또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사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악화되고 있고 원가 이하라는 것을 국민에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인상해서 의료의 질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가 회원 모두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정말 하고 싶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만연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의사협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호 6번 김동석이 청합니다. 저와 함께 새 시대, 새 의사협회를 만들어가고 병역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태욱 후보자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유태욱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의사회원 여러분, 저 기호 2번 유태욱은 대한의사협회 운영을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단독 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가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회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투쟁하고 함께 협상하겠습니다. 의협정치참여위원회를 신설해서 전국 의사 정치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의사 정치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조직을 정비하고 언제든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의사소통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속 있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의 시작과 끝은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서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일하는 의협, 효율적인 의협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이 회비가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의협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협이 되었다라고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전국에 계시는 13만 의사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임현택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면택입니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모두가 직역과 단체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정견 발표 참여해 주신 각 후보자님과 참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